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 조금 전에 뭐 귀국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4년 전이 생각이 났고요. 네. 4년 전에 그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만큼은 우리 선수들이 지난 4년 동안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좋은 내용의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수들 또 벤투 감독을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들이 구슬땀을 흘렸고요. 4년 동안 잘 준비했거든요. 그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고 이렇게 많은 팬들이 귀국한 선수들을 반겨주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예. 네.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재계약 얘기는 안 한다고 했지만 4년 동안 참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벤투 감독의 인터뷰를 잘 들어보면 네. 항상 동일했어요. 벤투 감독은 해야 될 말들을 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바깥에서 비춰졌을 때는 참 무미건조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벤투 감독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마찰을 일으킬 만한 얘기들 네. 그리고 팬들에게 비판받을 만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적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외적으로 그것이 번져나가는 것을 벤투 감독은 철저하게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이 벤투 감독을 믿을 수가 있었고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일관성 있게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표팀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감독을 신뢰할 수 있었고 또 감독도 선수들을 향해서 마지막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이 공항에 귀국한 모습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선수들이 끈끈한 모습 볼 수가 있었고 많은 팬들도 16강 진출 이 성과를 많이 축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16강 진출이라는 그 성적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는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 꾸준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월드컵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해왔죠. 2014년, 2018년 멀리 돌아볼 것도 없이 지난 두 대회를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월드컵에 나가는 것만 중요했지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가지고 있었겠죠. 그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는 우리 대표팀은 달랐어요. 목표가 명확했고 그 과정이 구체적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준비가 됐고 그 결과가 이번 월드컵에서의 16강이거든요.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했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제외하면 원정에서 이긴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원정에서 두 번째 16강 그리고 역사상 세 번째 토너먼트 진출의 쾌거였습니다. 이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입니다. 네. 보면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참 잘 뛰었잖아요. 뭐 워낙 해외에서 잘 하던 선수도 있었지만 눈에 띄면서 유럽 리그에 가지 않을까. 뭐 오늘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 인터뷰에서 이미 세계적인 선수 세계 무대에서 한번 뛰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뭐 이적 같은 게 좀 많이 올까요? 어떻습니까? 월드컵은 대표적인 쇼케이스 무대입니다. 이 월드컵에서는 수많은 스카우터들이 경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요. 선수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이 이 월드컵을 통해서 무럭무럭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이 월드컵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조규성 선수도 지금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월드컵 전부터 해서 조규성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던 일부 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이런 활약을 하고 보니 더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조규성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도 월드컵 전보다는 더 많이 들고 와서 조규성 선수와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조규성 선수뿐만 아니라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모두 다 유럽에 가서 도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팀과의 계약 관계도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고 바람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도전을 하고 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제 개인적인 소망은 네. 유럽에 나가서 선수들이 개인 역량도 쌓아 올리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가다 보면 4년 뒤에 우리는 더 강한 팀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강하게 들긴 합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법한 것이 이 포르투갈전 1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포르투갈이 스위스를 6대1로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포르투갈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포르투갈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준 것도 있고 네. 이 토너먼트에서 잘하기 위해서 16강에서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관리의 측면도 있었는데 우리는 포르투갈이라는 팀을 꺾었고 그 포르투갈은 16강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스위스를 상대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브라질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또 포르투갈이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표팀도 월드컵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충분히 경쟁을 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만 외국에 나가서 경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팀에 소속이 돼서 계속 실력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만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죠. 나라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와 또 결합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선수들이 극복해낼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본보기 삼아서 이어나갈 수 있다면 경력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면 우리 선수들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인기 있는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다면 이번 라이징 스타는 바로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따로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매 경기 쉬운 경기가 없었는데 끝까지 이제 그 90분 동안 뭐 추가 시간까지 하면 100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준 게 진짜 저희를 이렇게 원팀으로 진짜 16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 여기 앞에 보고요? 네네. 한 경기 두 골이나 넣으면서 화려한 데뷔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셨잖아요. 네. 앞으로 4년 뒤에 북중미 월드컵 어떻게 준비하실지 좀 이야기 있습니다. 진짜 월드컵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무대를 뛰어보니까 진짜 또 너무 나가보고 싶고 그 4년이라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1년 1년 매 시즌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증명해내면은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번 월드컵으로 해서 팬분도 많이 더 늘었고 또 이제 유럽에서도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 또 그런 거에서 들은 게 있는지 좀 어떤 마음이 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딱히 들은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선수라면은 당연히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부딪혀 보고 싶은 게 꿈이고 저도 또한 또 유럽 무대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고 싶고 또 그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또 하나의 꿈이라고 저도 지금 그걸 또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본인의 장점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님이 저를 처음에 뽑아 주셨듯이 이제 제공권이나 좀 몸싸움이나 좀 제가 이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대방들한테 더 잘 통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 경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당연히 제가 골 넣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포르투갈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포르투갈전에 이제 희찬이 형이 그 두 번째 골 넣고 나서는 진짜 눈물이 나왔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만큼 진짜 축구하면서 행복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태극기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국민들에게 되게 큰 감동을 줬거든요. 그 문구를 보고 팬들이 이제 전해준 문구 같은데 그 문구를 보고 선수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구를 보고 이제 또 한 발짝 더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민재 선수 이제 인스타 관리하시나요? 네, 조규성 선수 뭐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번 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에서 본인의 기량을 또 마음껏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또 백승호 선수는 마지막에 좀 잠깐 나와서 아쉽긴 했지만 앞으로 4년 뒤에 이들이 좀 주축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대표팀의 중심축 역할을 해줘야 되는 젊은 선수들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1996년생들이 대표팀에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라든가 나상호 선수, 김민재 선수, 그렇죠. 네, 황희찬 선수 이렇게 해서 1996년제 또래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4년 뒤에는 대표팀을 짊어지고 갈 그런 반열에 올라갈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앞에서 잘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백승호 선수,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뒤를 잘 받춘다면은 대표팀이 한층 더 탄탄해진 모습으로 월드컵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려야만 자연스럽게 그 팀은 더 강해집니다. 네. 우리가 16강에 이번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마 다음 월드컵쯤 되면은 다시 한번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월드컵을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처럼 다음 월드컵에 앞서서 우리가 16강 진출을 지난번에 했는데 2번 연속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16강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과제고 그걸 자랑스럽게 해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는 값진 선물이긴 한데 앞으로 있을 4년 동안 우리는 지난 4년의 시간만큼이나 똑같은 노력과 땀방울을 흘려야만 다음 월드컵에서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2026년 벌써부터 더 기대가 됩니다. 또 지금 포르투갈 역전골을 넣으며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이 K황소 황희찬 선수의 인터뷰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경기에서 부상으로 못 나왔던 부분에서 좀 동료들이 열심히 뛰고 다 같이 또 아픈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힘을 보태지 못했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세 번째 정말 어떻게 해서든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게 어쨌든 너무 좋게 골로 연결이 돼가지고 또 저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선수들이 힘을 많이 얻었고 그때 당시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냥 예선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애국가를 들으면서 너무 한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뛴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좋은 결과로 또 제가 그런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4년 전과 비교하면 팀이나 황희찬 선수 모두 좀 아쉬운 상황이라 되게 해치엔딩으로 끝났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어떤 게 궁극적으로 달라지신 것 같나요? 일단 선수들이 이제 팀에 대한 자신감들이 이번 대회에서 많이 있었고 뭐 당연히 저번 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과 코칭 스텝 그리고 지원 스텝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의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번 월드컵 때는 사실 제가 완전 막내였었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잘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뛰었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는 좀 많이 긴장도 하고 많이 떨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한번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동료들한테 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경험이 쌓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 때도 팀 어떤 의도로 경기를 만들었잖아요. 본인의 생각도 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막 월드컵이 끝났고 지금은 저희가 한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좀 일단은 즐기고 싶고요. 일단 팀에 대해서는 당연히 팀에서도 잘하고 싶고 팀에서 더 잘해서 이제 또 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뿐만 아니라 팀에서 더 제가 발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저의 목표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축구를 하면서 항상 목표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표팀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오히려 측면이나 슈팅에서 과감한 게 보였었는데 좀 어떤 마음가짐이고 좀 어떤 생각으로 플레이 임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돌파를 하고 누군가는 어쨌든 그런 선수들에게 좀 자신감을 끼워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브라질 선수들이 강한 건 알지만 또 저도 저희 팀을 믿고 저희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부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더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경기 결과에서는 아쉽지만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도 자신 있게 결국엔 마지막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저희 대표팀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자신감과 미래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1차전이랑 2차전부터 하셨는데 혹시 선수들이랑 나눴었던 얘기가 있을까요? 어떤 거에 대해서? 초반에 출전을 못해서 근데 마음가짐이 좀 어떠셨는지 또 선수들이랑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일단 1차전을 목표로 일단 소집을 하기 전쯤에 조금의 부상이 있었고 당연히 1차전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훈련을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서 다시 부상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1차전을 결장을 했었는데 일단 선수들이 이제 벤치에서 경기를 보면서 벤치 선수들하고 같이 정말 목 터져라 다 같이 응원하면서 이제 보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많이 했고 1차전이 끝나고도 당연히 아쉬움이 컸지만 2차전이 끝나고는 너무 저희가 1차전도 그랬고 2차전도 너무 잘하고 결과가 잘 안 따라오다 보니까 심적으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정말 2차전이 끝나고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날 하루 동안 거의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그럴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말 뛰고 싶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옵션을 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제가 경기 시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낫고 이제 감독님이 경기 출전만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만 준비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료가 빨리 돼서 경기장에 다시 나갈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황희찬 선수의 인터뷰까지 들어봤는데 앞으로 주축이 돼야 될 선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3번 나왔는데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는 또 기쁨도 누렸는데 4년 뒤에도 또 갈 수 있을까? 나이가 가능한 나이인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992년생이잖아요. 4년 뒤라고 했을 때 30대 중반이 되겠죠.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량이 30대 중반까지 일정 수준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이상이 없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보탬이 될 수만 있다면 국민 누구나 대표팀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팀의 전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수라면은 누구나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기량이라면 가능은 하죠. 다만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국내로 오가는 일정 자체가 운동선수들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네.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장시간의 비행보다 훨씬 더 선수들에게 어려운 거는 시차 적응입니다. 유럽에서 넘어오는 선수들이 계속 국내에서 경기를 가질 때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유럽을 오갔던 선수들이 대부분 대표팀 은퇴 시기가 빨랐어요. 박지성 선수도 그랬죠. 박지성 선수도 그랬고 기성용 선수도 그랬고 대부분 빠른 선택들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하건 지지를 할 따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화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이 마스크를 띄고 그야말로 부상 투혼을 보여준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사실 3주, 4주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4경기를 풀타임 뛸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대답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대답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4주 후에 지나고 나서 월드컵 16강 경기까지 뛰고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상당히 너무나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16강에 가장 오를 수 있었던 큰 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6강이라는 업적은 사실 어떤 팀들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룹 스테이지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성과를 얻어냈고, 또 많은 국민분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16강이라는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다운 투혼을 보여주셨지만 아무래도 부상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현재 상태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 대답은 뭐 항상 똑같았고 뭐 변하지 않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괜찮고요.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기부터 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일단은 뭐 소속팀의 경기가 26일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기 경기에 맞춰서 제 컨디션도 또 몸 상태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소속팀하고도 얘기를 해서 언제 복귀할지 뭐 지켜봐야겠지만, 최대한 빨리 뭐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서 또 소속팀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전 이후에 소속팀 동료인 히차이형 선수와 얘기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듯한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뭐 사실 경기가 90분이 끝나면 적에서 다시 친구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뭐 사실 저는 저의 팀 동료들이 지금 월드컵에서도 정말 많이 뛰고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꼭 우승은 저희 팀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리차르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워낙 또 사이좋게 지내고 또 브라질 선수라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수들한테도 또 응원한다고 말을 해줬고요. 다치지 말고 월드컵 마무리 잘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런 뭐 친구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대회 전에 사실 대표팀을 불렀다고 크고 작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결국 결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저희는 항상 선수들은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저희가 기둥을 잘 잡고 있어야 저희가 경기장에서 분명히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저희가 4년 동안 분명히 틀림없이 똑같은 방향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흔들렸다면 분명히 경기장에서 또 분명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겨내는 끈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잘 해놨기 때문에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저희 팀원들이 한 노력들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고, 사실 어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월드컵이라는 첫 무대에서 긴장도 할 만하고 뭐 떨리고 무섭기도 할 텐데 그런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런 모습을 펼쳐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했고, 또 이런 선수들이 더 분명히 월드컵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승 후보인 브라질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 분명히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만든 상황이긴 하지만 불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친구들도 많이, 선수들도 많이 느끼고 또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이지만 또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포르투갈전 끝날 그 종료 휘슬 울리고 나서 오영기 선수가 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까지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눈 주위가 살짝 부어 있습니다. 실제로 뼈가 붙으려면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부상을 당했을 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정상적으로 월드컵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참여를 하게 되면은 경기에 뛸 수는 있을지, 그리고 경기에 나와서 무리했을 때 부상 정도가 심해지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목표는 딱 하나였을 거예요. 월드컵에 내가 간다. 그게 대한민국 대표팀의 일원으로서의 무게감이고 책임감이고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는 8회 완장을 찬 주장이거든요. 주장의 무게감은 월드컵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중책을 맡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기적에 가까운 일을 해냈습니다. 병상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복에 구슬땀을 쏟아야 되는데 월드컵에 왔고 그리고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맞서 싸웠고 우리 선수들에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라운드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서 포인트도 올려줬고 네. 네. 골을 기록했으면 월드컵 3대의 연속골을 기록할 수 있는 또 좋은 기록을 남겼을 텐데 골을 넣지 못해서 아쉬운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출전을 해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나라가 브라질에게 이제 아쉽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는데 사실 남미 팀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해서 앞으로 4년간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남미 팀과의 상대 전적에서 월드컵 승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륙과도 다 상대 전적에서는 열세일 거예요. 네. 아. 네, 왜냐하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2002년까지 포함해서 38경기를 했는데요. 7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7경기 3승을 빼면 31경기에서 우리는 4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륙과 맞붙어도 우리는 상대적 열세. 그렇게 해서 계속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16강 진출이 정말 어려운 결과를 달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결과거든요. 네, 축구에서 단계를 끌어올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목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4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다른 국가들은 4년 동안 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보다 앞에서 출발하는데 더 빠른 속도로 가거든요. 그런 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쫓아갔어요. 대회 전에 우리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그들이 가는 방향과 일치했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가는 방향이 맞았고 우리의 속도도 이 정도면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 단계들을 밟아갔을 때 세계의 강팀들과 격차를 좁힐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어떤 가능성이 열렸던 것이 이번 대회라는 생각이거든요. 남미와의 경기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표팀의 전력, 우리 대표팀의 어떤 경험 모든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월드컵 경기를 치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미도 이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남미가 참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이 축구 대표팀을 누가 끌고 가느냐, 또 말씀하신 것처럼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사람이 갖고 가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히딩크 감독이나 벤투 감독 정도는 4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좀 긴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갔지만 국내파 감독일 때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다음 지휘봉은 누가 갖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기사를 통해서 이제 하마평에 오른 이름들도 있긴 있는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성급히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우리가 성과를 냈던 만큼 향후에 있을 월드컵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점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지금의 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보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 대표팀이 가고자 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해왔던 축구도 하고 있는 축구도 하고 싶은 축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대표팀이 보여주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과 어울리는 인물을 찾는 것이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일부 팬들은 벤투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는 팬들도 있습니다. 재계약 불발 배경은 뭡니까? 아마 파울로 멘트 감독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선수들을 지도를 했는데 파울로 멘트 감독이 중국 생활을 마감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파울로 멘트 감독은 본인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잠깐 쉬면서
다른 직장을 감독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직장을 찾아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오니까 이제 벤투 감독과 함께 더 했으면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파울로 벤투 감독과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당장에 있을 아시안컵까지만이라도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재계약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뭐 결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둘 간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성사가 되는 거라서 네. 네, 벤투 감독도 대한축구협회도 월드컵이 치러지기 전에 이미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라서 네, 현 상황에서는 이 결정이 번복이 될 가능성은 없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빌드업 축구라는 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빌드업 축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만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선수들 간의 경쟁은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앞으로 4년 동안 다음 월드컵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선수층을 얼마나 이제 폭넓게 늘려갈 것이냐. 다음 감독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월드컵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축구를 들고 세계와 열심히 싸워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그렇게 해서 선수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팀을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익숙한 조직이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는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대표팀이 진행이 됐다고 봤을 때는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쌓아 올린 것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파울로 벤투 감독이 기존에 이제 조직을 갖추는데 센터 라인을 갖춰놓고 그리고 익숙한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을 덧대면서 네, 조직을 갖춰갔던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내일 우리 대표팀과 윤 대통령 부부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또 선수들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이 이제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손모가 많은 이제 대회를 치렀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시즌 도중에 이제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를 치르는 거잖아요. 4경기를 했을 뿐이지만 아마 선수들은 한 시즌을 치른 것 같은 피로감이 몰려올 겁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 뛴 선수들, 뭐 일본이라든가 또 아시아에서 뛴 선수들을 역시도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표팀 경기를 월드컵을 치른 거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도 그리고 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휴식을 취해야죠. 그래야만 다가올 경기들을 준비할 수가 있고 네, 당장의 유럽 리그들은 짧은 휴식 뒤에 또 리그가 시작이 되니까요. 국내에서 휴식을 보내고 그리고 각자 소속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을 소화하겠죠. 네. 물론 이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을 가장 많이 보시겠지만 8팀이 정해졌잖아요. 크로아티아, 브라질,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모로코, 포르투갈, 그다음에 잉글랜드, 프랑스. 어느 경기를 좀 보면 뭐 보이겠다. 좀 경기를 좀 꼽아 주신다면 8강 4경기 가운데 메인 이벤트격인 경기는 네. 단연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네. 네, 양국의 사이도 그렇고 네. 그리고 최근 어떤 축구에서 이제 전력을 판가름하는 기준 가운데 이제 어느 팀에서 뛰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지난 월드컵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특히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유로라는 대회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디펜딩 챔피언 월드컵에서 2018년 정상에 올랐던 팀이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지난 유로 대회 1년 전이었죠. 유로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잉글랜드가 과연 월드컵에 한 1966년 이후로 자국에서 치러졌던 월드컵 이후로 월드컵 트로피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과연 축구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가 이번 월드컵만큼은 그 서름을 털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참 오래됐어요. 월드컵에서 한 국가가 연속으로 우승을 한 게 십수년이 지났거든요. 과연 네. 프랑스가 그걸 해낼 수 있을지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되는 8강입니다. 네. 어느 팀이 승리할 거라 보십니까? 가지고 있는 전력을 봤을 때는 한 치 앞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경기인데요. 근데 지난 경기들을 돌아봤을 때는 프랑스의 전력이 잉글랜드보다 근소 위위를 나타냈다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제 예상은 다주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